안녕하십니까. 신의기도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이스라엘 상황 같이 보겠는데요. 중동 상황이죠, 이제는. 자, 중동 지역에서 그나마 가장 얌전했던 나라죠. 요르단. 이스라엘 바로 동쪽에 있는, 접하고 있는 나라인데, 요르단. 여기는, 사실은 1차 중동전 할 때는 세게 이스라엘 공격했지만, 그 이후에, 산지구에 팔레스타인을 살게 해주면서, 사실은 얌전했었어요. 그리고 친미국가가 되었죠. 이런 얌전했던 요르단이 그 바로 북쪽에 있는 시리아를 폭격해버렸습니다. 요르단 F-16 전투기 그냥 가져가서 수차례 그냥 때린데 또 때리고 계속 폭격을 해버렸는데 점점 중동 사태가 그동안 가만히 있었던 요르단까지도 이제 참전을 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그냥 불부터 나가고 있는 중동 상황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상황 먼저 보면요. 병력은 790명의 러시아군을 사살했다라고 밝혔고 전차는 9대 격파, 장갑차 14대 격파, 차량 40대 격파, 특수장비 9대 격파, 야포 30문 격파, 다란장 로켓 2문 격파, 무인항공기 18대 격추, 미사일 한 발 요격. 미사일 한 발밖에 없는 것으로 봐서 어제는 대규모 미사일 러시는 없었다라고 볼 수 있고, 자,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44회의 교전을 했는데 그 중에 아우디우카에서 러시아가 23번이나 공세를 했답니다. 총 44번 전투했는데 아우디우카가 23번이면 절반 이상을 아우디우카에서 전투를 했다. 라는 거죠. 아우디우카 점점 위험해지고 있는데 나중에 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금은 방공 무기가 무기도입의 최우선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지금 계속 러시아가 100발, 200발 이런 식으로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해대니 지금 방공무기 진짜 너무 급하다. 좀 빨리 좀 지원해 주세요.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 독일이 아이리스-T SLM 열추적 미사일을 가지고 만든 지대공 시스템이죠. 이거 하고 마르드-1 A3 보병 전투장갑차 수십 대 등 해서 추가 공급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또 추가로 최신 무기인데요. 스카이넥스 대공방어 시스템 35mm 단장포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 그리고 굉장히 정확한 탐지 장비 이런 걸 장착한 가격도 꽤 비싸요. 이런 것들을 빨리 만들어서 우크라이나에 공급해 준다라는 겁니다. 독일이 이런 부분은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조종사의 F-16 훈련이 올해 연말 종료된다. 이게 또 무슨 이게 말이냐 뭐냐 도대체. 그래서 2024년 지금 시작한 지 며칠 됐는데 올해 연말에 F-16 조종사 훈련이 종료된다. 이 말은 뭐냐? F-16 안 주겠다. 이 전쟁 끝나기 전에는 안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또 저 시기가 되어서 만약에 미 대선에서 바이든이 지고 트럼프가 이기면 주기로 했던 것도 야 스톱해 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런 상황인데 기존에 지금 벨기에, 루마니아 이런 데서 훈련하고 있는 조종사들은 훈련 끝났고 다 끝나가고 있고 그 외에 미국에서 추가로 미 본토에서 훈련하는 그래서 미국이 지원해 주고자 하는 네덜란드 거, 덴마크 거, 노르웨이 거 그 말고 미국이 주는 거 이거는 이제 올해 안 주겠다. 저는 이 말로 해석이 됩니다. 자, 영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보복 공격에 대비해서 모스크바 방어를 크게 강화하고 있다. 지금 최근에 미사일 100발, 미사일 200발 이렇게 쏘니 우크라이나가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니들도 한번 당해봐. 왜? 키우에 집중적으로 공격하니. 그래서 모스크바 방어를 크게 강화했다. 대공 방어도 강화하고 지금 이 시내 지역 순찰도 강화하고 있답니다. 왜냐? 특수부대가 와서 사보타주 할 수 있죠. 우크라이나 법무부는 병력 기피자들의 국외 탈출을 돕는 이 알선 조직이 활개치고 있다. 지금 50만 명 추가 징병 동원한다고 하니 여기에 끌려가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 도망가고 싶죠. 그 도망가고 싶은 사람들을 국외로 탈출시켜주는 이런 조직들이 완전히 활개치고 있다라는 건데 정말 우크라이나 망하는 나라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제 그런 보복을 해갑니다. 러시아에.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이 크림반도의 사키 공군기지 그리고 케르치대교 인근에 미사일 공격을 했답니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고 크림반도에 한 5군데 더 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에 대해 반격을 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연방정부 전산망에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서 제법 큰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러시아는 다 막아냈다. 이렇게 서로 주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요격할 수 없는 요격 불가 미사일이죠. KH-32형 집속 탄두를 개발 중이다. 라는 건데 최근에 KH-22 이거 300발 쐈는데 러시아가 300발 쐈는데 우크라이나가 그 어떤 방공 무기로도 한 발도 못 맞췄다. 요격을 할 수 없었다. 라고 밝힌 바로 그거죠. 그거의 사거리 연장에다가 집속탄을 집어넣는다. 라는 건데 그냥 뭐 탄두 중량 1톤이니까 자탄 집어넣으면 얼마나 많이 넣겠습니까? 그래서 한 방으로 그냥 고폭탄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이 정도 1톤의 탄두 중량에 절대 요격할 수 없는 이런 궤도를 그리면서 날아가서 자탄을 뿌려버리면 그냥 동네 하나 그냥 초토화 시켜버리는 거죠. 그런 것을 만든다라고 발표를 해서 우크라이나를 더욱더 걱정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병역법 그리고 국적법을 개정해서 1개월만 복무해도 시민권을 부여한다. 그래서 중앙아시아에 아주 빈국들이 많죠. 예전에 소련이었던 나라들, 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이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에서 자기네들보다 그래도 4배, 5배 덜 잘 사는 러시아 이 국적을 갖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은 3개월 이상 러시아 군에 복무를 하면 시민권을 주는데 이제 이거 개정해서 이제 병력 모자라니까 1개월만 복무해도 준다. 그리고 시민권 따면 바로 가족을 초청해서 가족도 영주권을 준다. 그리고 가족도 조금만 있으면 또 시민권 취득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준다. 자, 이렇게 해서 중앙아시아 지역의 젊은이들을 꼬드기고 있다라는 거고요. 문제는 1개월만 복무하고 제대를 시켜주냐. 이게 문제죠. 복무는 시민권은 1개월 있다가 나와도 제대는 죽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건 아닐까라고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러시아는 아우디오카 남부 공세를 강화했는데 우크라이나 방어선이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남부 지역이 쑥 올라갔어요. 쑥 올라갔어요. 여기 좀 다행인 게 있는데 러시아의 탄약고를 우크라이나가 폭격해서 박살냈다라는 사인도 있는데 아무튼 이 위로 쑥 올라갔어요. 자, 이 정도 되면 여기 빤히 보이는데 이 도로 하나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 아우디오카에 들어가 있는 이제 우크라이나군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같으면 이제 빠져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야, 갑자기 어제보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크라이나가 아우디오카에서 밀리고 있다. 젤렌스키가 아우디오카 사수해라 라고 지난주에 했지만 직접 여기까지 갔다라고 하면서 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라는 거고 그래도 우크라이나가 지금 받은 포탄 가지고 나름 대활약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우디오카에서 이게 포탄이 지금 많이 공급이 됐나 봅니다. 자, 이제 중동 이스라엘 상황 보면요. 이 가자지구 내에서는 시가전 전투보다는 주로 포격을 통해서 이 남부, 중부 지역에 집중적인 포격과 폭격을 하고 있고 북부 지역은 약간의 포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지상전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전사자가 어제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 전사자 없고 누적 175명의 전사자. 자, 이스라엘 전시 내각이 가자지구 전후 처리 회의를 했죠. 근데 또 결렬했습니다. 이견이 극심하고 마지막에 이 네타냐후 총리가 고함을 지르면서 그냥 이 회의가 끝나버렸다고 해요. 갈란트 국방장관은 전후 가자지구 통치를 팔레스타인과 국제 태스크포스에 의해 통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제안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국토안보부 장관, 재무장관 아주 강경한 극좌 민족주의자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반발을 했고 이런 이유가 왜 나왔냐? 이 갈란트 장관이 미국의 특사와 회동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회동을 해보니 헤즈볼라와 협상의 여지가 약간 있다. 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생뚱맞은 소리냐? 헤즈볼라 지금 전면전 선언하고 있는데 무슨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거냐? 라고 또 지금 반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미국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세금을 원천 징수하는 거 이거 문제 있다. 니들이 무슨 자격으로 팔레스타인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뗄 것 떼고 나눠주냐. 그래서 미국은 팔레스타인의 완전한 독립을 원하는 거죠. 또 이거는 이제 현재 미국 정부, 즉 바이든 정부의 입장이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집권을 하게 되면 또 입장 다르겠죠. 그래, 이스라엘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 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리쿠드당, 지금 네타냐후의 집권당입니다. 근데 연정하고 있죠.
스스로 혼자서 50%가 안 되어서 그래서 연정하고 있는 아주 극좌 강경 민족주의자죠. 재무장관 그리고 안보장관의 주장하는 가자지구의 정착촌을 만들자라는 주장에 이 리쿠드당이 비현실적이다 라고 비난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라크 무장단체 카타이브 헤즈볼라죠. 여기가 시리아 동부의 알 오마르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자, 여긴데요. 시리아 동부 끝단 쪽에 있는 바로 이 기지 알 오마르. 여기가 이제 유전 지역인데 이 유전 지역을 지금 미국이 이권을 가지고 있는 여기를 지금 그 군사 보호하는 유전을 보호하는 군사 기지인데 이걸 이제 공격해 버렸다라는 거고요. 자, 폴리티코는 바이든 행정부가 후티 반군 공격을 준비 중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그 기성 메이저 언론에서조차 결국은 이 후티와의 전쟁이 머지 않았다라는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뭐 기왕 이렇게 기사 나오면 빨리 좀 시작을 하면 좋겠는데요. 자, 그리고 미국의 직전 중부사령관입니다. 2022년에 퇴역한 중부사령관인데 포스타죠. 이 지역, 중동 지역 여기를 담당하는 사령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란은 말로는 이해가 안 되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란이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은 폭력만 이해한다. 그래서 이란이 이해할 수 있는 강력한 폭력, 즉 쟤들은 때려야 된다. 무슨 말로 하냐 이란에게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정말 화끈하고 제 마음하고 똑같네요. 북한은 말로는 안 된다. 북한이 이해할 수 있는 건 폭력뿐이다. 그래서 북한이 이해할 수 있는 강력한 폭력 그냥 때려서 확 뒤집어 놔야 된다. 뭐 어제처럼 우리 NLL 옆에서 위에서 200발씩 쏘고 우리 쪽으로 우리도 연평도에서 포사격하죠. 그러나 우리는 남서쪽으로 쏩니다. 얘들은 지금 우리 쪽으로 지금 놀리듯이 쏘았지 않습니까? 정말 한 발이라도 NLL을 넘어왔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다가 그냥 1000발을 쏴서 그냥 평탄화시켜버려야 되는데 저도 아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말을 중부사령관이었던 사람이 이란에 대해서 했다라는 거죠. 저는 뭐 이란을 폭력으로 파멸시켜야 된다 이런 말은 제가 뭐 여기서 하고 싶지는 않고 저는 북한. 자, 이스라엘군은 서안지구에서 지난밤 수백 명을 체포했고 지금 신문 중이다. 왜냐? 이게 지금 이 팔레스타인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카타이브 헤즈볼라, 이라크에서 들어온 자들, 그리고 레바논에서 들어온 헤즈볼라 이런 자들이 지금 많이 섞여 있다. 신문 해보니까 그놈들이 많네. 이제 이거 지금 캐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군사정보국장은 가자에서부터 테헤란까지 우리는 어디든지 공격이 가능하다. 그래서 뭐 니들 우리하고 접경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뭐 그래서 마음 편안하게 우리 비난하고 공격하고 웃기지 마. 우리는 다 때릴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건 정말 이 군 관련 인사로서는 좋은 스탠스죠.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예멘 후티의 홍해 무차별 선박 공격, 레바논 헤즈볼라의 북부 전선 공세로 가자에서 시작된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잠잠했던 요르단이 시리아의 이란 관련 시설을 전격 공습했습니다. 예멘 남쪽 지부티에서도 이상 징후들이 계속 식별되고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곧 대공습을 할 것 같은 징후들을 계속해서 노출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요르단 공군 F-16 전투기들이 현지 시각 1월 4일 야간 시리아 영토 내 친이란 민병 조직의 거점을 집중 공습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일대가 초토화되고 있다고 현지 워싱턴 소식통들이 1월 5일 리포트했습니다. 요르단 공군은 로이터 통신에 보도된 최초 폭격 이후에도 최소 3차례 이상 공습을 실시했는데요. 공습 지역은 요르단 국경에서 북쪽으로 약 17km 떨어진 지역인데요. 요르단 공군은 최초 보도된 샤브 마을 이외에도 알가리아, 알가르비아 마을에도 연쇄적인 공습을 실시했습니다. 이번에 공습이 실시된 곳은 이란 쿠드스군의 지원과 통제를 받는 카타이브 헤즈볼라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들은 알 아사드 정권의 비호 아래 이곳에 대규모 합성약물 제조 공장을 짓고 요르단은 물론 사우디아라비아, UAE, 튀르키예 등의 불법 약물 캡타곤을 대량으로 유통해 왔습니다. 암페타민 계열 합성약물인 캡타곤은 환각 상태에서 두려움과 피로를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 이슬람 무장단체들이 전투나 사보타주 작전에 나서는 조직원들에게 복용시키는 약물인데요.
최근 하마스와 헤즈볼라 조직원들도 이란을 통해 이 약물을 대량 공급받아 전투 직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란은 최근 시리아와 이라크 등에서 이른바 저항의 축 세력의 활동이 확대되자 이들의 활동 자금을 대기 위해 시리아에서 대량의 캡타곤을 제조해 중동 전역에 뿌리고 있는데요. 이번 전쟁 발발 직전인 지난해 9월에는 UAE 두바이에서 무려 10억 달러어치의 캡타곤이 발견돼 중동 지역이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요르단은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친이란 민병대가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접경 지역의 사각지대에서 활동하며 대량의 무기와 약물을 거래하고 이스라엘 지역으로 병력과 장비를 밀어넣고 있는 상황을 감시해 왔는데요. 요르단이 이란의 비밀시설을 공습해 파괴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요르단의 참전에 친이란 민병대들도 들고 일어났습니다. 시리아 카타이브 헤즈볼라는 레바논의 헤즈볼라 조직과 연계해 1월 4일부터 1월 5일 사이 이스라엘 북부 국경 전역에서 대대적인 지상작전을 실시했는데요. 이들은 쇼툴라, 알자르다, 쇼메라, 알마르지, 미스카프 제네럴, 메툴라 등의 이스라엘 거점에 포격을 가하고 저격수와 기관총을 투입해 집중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확전 조짐은 홍해 일대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1월 4일 일부 국가 선박들의 항해를 중단시킨 미국은 아이젠하워 전단을 예멘 북서부 해역에 대기시키는 한편으로 C-17 수송기를 통해 카타르, UAE에 있던 항공 탄약들을 예멘 남부 지부티의 캠프 레모니어로 옮기고 있는데요. 이제는 시간 문제가 된 중동 전역으로의 대규모 확전, 과연 D-Day H아워가 언제일지 주목됩니다. 네, 요르단 공군의 F-16 전투기입니다. F-16AM, BM 초창기형인데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제담 같은 정밀 유도 폭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건데 요르단 공군은 이 F-16AB형 6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공군력의 전부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대를 동원해서 뭐 서너 차례 그냥 여러 마을을 때려버린 겁니다. 그것도 시리아 영토 내를 야 정말 요르단이 그동안 굉장히 조용한 나라였는데 자 어디냐 바로 국경이죠. 요르단이 여기 있고 요르단 국경 바로 북쪽은 시리아입니다. 이 시리아의 영토 내에 있는 17km 국경에서 17km에 있는 곳인데 여기를 이런 식으로 그냥 때려버린 겁니다. 왜 때렸냐?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여기에 보시다시피 뭐 노란 점이 있고 또 이란 국기들이 있죠. 이 이란 국기들이 있는 것이 이제 이란의 쿠드스군이 관리하는 지역이고 노란 곳이 바로 카타이브 헤즈볼라입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은 민병대들이죠. 그래서 카타이브 헤즈볼라와 이란의 권역입니다. 여기가 시리아이긴 하지만 이제 여기를 때렸는데 여기에 이 공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약이죠. 이거를 알약인데 이 한 알에 $10가 넘어요. 자, 지난 9월 14일 UAE 두바이 경찰이 배 한 척을 압수를 했는데 그 배 한 척에 8,600만 알이 발견되었고 그 중에 일부입니다. 이 배 한 척에 1조 원 넘는 가격의 이 마약이 발견된 겁니다. 이 마약은 각성 효과를 주고 환각 효과를 주어서 한 3일 잠 안 자도 되고 그리고 공포, 고통 느끼지 않고 뭐 이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뭐 지하드 한다고 하는 뭐 그들에게 막 먹이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전투 보내고 이제 이런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국경 지역에 이란이 투자해서 공장을 만들고 그리고 시리아 아사드 정부가 허가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권 좀 받아 먹겠죠. 하나에 이거 뭐 알약 만드는데 원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알약 하나에 뭐 11달러, 12달러 받으니 얼마나 많이 남겠습니까? 배 한 척을 압수했는데 여기에 8,600만 알이 있고 1조 원어치가 들어있었다면 이게 무슨 뭐 배 한 척만 여기저기 다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다니겠죠. 중독성이라는 것은 매일 먹고 싶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 나쁜 거위를 만들어 놓고 이제 뭐 외교적으로 경고했겠죠. 왜? 이게 또 요르단으로도 흘러 들어오겠죠. 그런데 듣지 않으니 그냥 가서 때려 버렸는데 이 때린 시기가 아주 오묘한 시기다. 왜? 지금 헤즈볼라, 카타이브 헤즈볼라가 지금 뭐 또 후티가 미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다 하고 있는 차에 그동안 잠잠하고 얌전했던 이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제일 얌전했던 요르단이 그냥 폭격을 한 번도 아니고 때리되 또 때려서 여러 번 폭격을 해버린 겁니다. 이제 이
정말 헤즈볼라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가버린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또 미국이 또 다른 움직임이 있습니다. 미국의 카타르와 UAE에 있는 이 군사기지들이 있죠. 여기에서 C-17 수송기가 쭉 날아와서 지부티에 있는 여기 미 해군기지인데, 미 해군기지 옆에 공항이 있고, 이 공항은 국제공항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미군이 쓰는 공항이에요. 국제공항, 민간도 쓰지만 여기 보면 오스프리 잔뜩 떼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계속 지금 탄약을 실어 나르고 있답니다. 지부티에다가. 근데 어제 제가 또 알려드렸죠. 프랑스도 지부티에 자기네들 공군기지가 있는데 여기 지금 탄약 수송기가 마구 들어왔다. 근데 미국도 지금 여기다가 탄약을 실어 나르고 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미 항모 아이젠하워가 예멘 북쪽 홍해로 들어갔죠. 아이젠하워가 북서쪽에서 와서 때리고, 그리고 북쪽에서는 사우디에 있는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 미군기지죠. 여기에서 미 공군이 와서 때리고, 그리고 또 남쪽에 지부티 쪽에서 미 공군, 그리고 프랑스 공군들이 와서 때리고, 자, 이렇게 해서 세 방향에서 동시에 때리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왜 저런 항적을 공개했냐? 지부티에서 때리겠네? 저 같은 사람도 분석하는데 후티는 당연히 분석하겠죠. 그러면 야, 방공자산을 남쪽으로도, 왜 남쪽에서 이제 지부티에서 날아올 거니까 남쪽으로 레이더 돌려. 또 프린스 술탄에서 당연히 오겠지. 야, 북쪽으로 돌려. 이 홍해 쪽에서 당연히 오겠지. 야, 북서쪽으로 돌려. 그러면 레이더 방공 시스템을 세 방향으로 분산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방향으로 분산시키면 그 어느 한쪽도 제대로 될 수 없을 수도 있죠. 자, 이런 분산 효과를 노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일단 구도는 좋습니다. 문제는 이제 예멘의 후티가 여기서 쫄아서 스탑을 하냐. 저는 스탑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바이든은 이렇게 준비를 다 했는데 계속 고를 하냐. 바이든은 고를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 누가 브레이크를 잡냐. 아니면 브레이크 없이 그냥 치킨 게임으로 들이받냐. 이건데 미국이 가만히 있으면 미국 아니죠. 예,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 구도 만들어 놨으면 이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속 알려드리고 제가 또 여러분들께 안내 드릴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신인균의 RPM. 그래서 라이트, 우리 우파, 그리고 politics, 정치, 그리고 money. 그래서 이 우파 정권 재창출의 동력, RPM이 이제 엔진 회전수 아니겠습니까? 동력. 여기 우리 자동차 계기판의 레드존입니다. 그리고 이제 삶의 활력.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새로운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첫 방송 방금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썸네일로 만들었어요. 일단 풀악셀이라고 해서 저 혼자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또 정보도 좀 드리면서 이 정치 관련해서 정보 좀 조사해서 드리면서 또 주장을 하는 저 혼자 하는 게 풀악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모셔서 이 대담 프로 하는 게 이제 스페셜 토크. 이렇게 이제 현재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오늘 첫 번째 방송으로 자, 이 썸네일입니다. 충격. 특권에 짓밟힌 누군가의 생명, 피해자를 찾습니다. 자, 주제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링크를 해드리니 클릭하셔서 좀 봐주시고, 자, 신인균의 RPM, 정말 삶의 활력, 그리고 정치의 활력 한번 되어볼 테니까 제가 세게 풀악셀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자, 구독, 알림, 좋아요, RPM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